자, 수학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총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단계가 1, 2단계는 중등수학의 대수, 기하, 기본 형태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 학년 구분 없이요. 영역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자면은 대수는 1학기 과정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하는 2학기 과정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이 대략적으로 이제 6개월 과정이 진행이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3, 4단계는 고등 상하와 앞에 1, 2단계에서 했던 대수와 기하에 대한 심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저 심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교재 난이도로 보자면은 최상위나 A급의 A단계 그리고 뭐 블랙라벨의 최상위 문제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적에 1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리고요. 풀이해주는데 6문제 정도 풀이해주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이론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심화 과정은 조금 난이도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고등 상하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만 저 안에는 내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질문 하세요. 1, 2단계 마치면 그럼 우리 아이는 중학교 과정은 다 끝난 건가요? 네, 소개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내신은 또 고학년에 맞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예를 들어 저렇게 고등 상하를 다 마쳤다고 하고 이제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닙니다. 거기선 또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얘기하는 게 각 학년의 과정을 최종 이수하는 건 그 과정 시험 보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과정 때 맞게 시험을 봐야 최종적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과정 내에 내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 6단계는 둘로 좀 나눠집니다. 이제 위에 부분은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형태들이 될 거고요. 주로 이제 영재고 준비가 되겠죠. 아래 단계는 과고나 자사고 형태가 될 겁니다. 위에 단계는 영재고 준비다 보니까 이제 KMO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5단계 KMO 기본 있고요. 6단계 심화, 7단계 영재고 준비반이 있고 8단계 파이널이 있습니다. 타이틀만 저렇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KMO 기본 같은 경우는 영역별 4개 대수, 기하, 조합, 정수를 1, 2 파트로 나눠서 기본이 파트 1, 그 다음에 심화가 파트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뒤에 영재고 준비반 쪽에서는요. 파트별로 나눠놨던 거에 대한 문제풀이에요. 대충 영역별 한 400문항 그러니까 해서 400점, 400점, 한 800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영재고 파이널이자 KMO 파이널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KMO가 영재고 2차 시험 2주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재고 2차를 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KMO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수상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경시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줄을 이루다 보니까는 그 예비고사, 영재 2차에 대한 예비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시키는 편이고요. 보통 장려상 정도가 나오면 무난하게 입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그러해 왔습니다. 장려상이면 대충 100점 만점에 50, 한 1, 2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타작하면은 괜찮을 건데요. 문제는 4시간 동안 20문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닥 난이도가 그렇게 솔솔찮지는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거라서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단계 보시면 아까 3, 4단계 고등 상하했던 거에 이제 그 선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원, 수투와 미적 그리고 확률과 기하가 이제 특강 형태로 붙는 건데요. 수원, 수투, 미적 밑에 보면은 상하에 대한 심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지막에 어머님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쯤 가게 되면은 선행 진행 딱 해놓고서는 나중 가서 겨울방학 때 고등 상하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애는 다 까먹은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요구사항들이 있으시기도 했거니와 기본적으로 상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년에 거기 상황에 맞게 시험을 봐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 상하는 좀 돌리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 특징적으로 보시자면은 확률과 확통하고 기하가 겨울방학으로 넘어간 이유는 교과과정 개편에 의해서 그 확통하고 수능에서 기백이 빠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수능에서 기하는 빠졌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됐던 건데 기하가 빠지는 바람에 미적과 확통을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미적보다는 확통이 쉽습니다. 그래서 확통들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도 선택을 하겠다. 상위 8개 대학에서 심화 과목 선택 수학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상위 8개 학교, 서울대는 아직 빠지고요. 연대, 고대, 성대, 그 다음에 서강대, 기타 이 8개 학교에서 이과는 무조건 미적분을 시험을 볼 것 하고 지정을 5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아마 따라갈 흐름이 크지 않을까?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는 미적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플랜을 이과를 기준으로 플랜을 짠 거라 수원 수투한다는 미적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확통과 기백 같은 경우는 방학 특강으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기백은 일반고 내에서는 형태가 없습니다만은 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개설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말에 아마 그걸 끝을 낼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미적 같은 경우나 기타 부분들이 그 대학 수학을 진행을 하고 물리를 하려면 분명히 기백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겨울방학 특강 쪽에 확률하고 기하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6월 3일부터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1단계가 6월 3일 날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 1, 2단계, 2단계도 마찬가지 6월 3일 날 개강이 됩니다. 1,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기본 형태가 되는 형태고요. 거기에 주1에 창의력, 사고력, 수학이, 창의 수학이 붙는 형태입니다. 저 창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정보 관련이다 보니까는 정보 쪽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하게 되면 생각하는 형태들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부담이 좀 적어요. 사실 위에 이게 6개월 동안에 3개 학년치를 다 하다 보니까는 속도가 조금 납니다. 창사는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가볍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머리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4단계인데요. 3단계는 마찬가지로 6월 3일 날 3, 4단계까지 개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6개월간 진행이 되고 교재는 대수심화하고 고등은 정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4단계 마찬가지 6월 3일 개강이고요. 형태는 동일합니다. 3, 4단계가 동시에 지금 개강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KMO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작반이죠. 5단계 시작반이 이제 6월 3일에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 6단계가 끝나거나 5단계 끝나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까 9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학년 나눠가지고 파트 1, 2로 해서 기본 단계에서 KMO 기본에서는 파트 1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단계에서 파트 2를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영재고 준비반 내에 이제 영역별 교재가 나오고요. 마지막 파이널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정석 같은 경우 밑에 이제 수1하고 고등 상하 심화 부분인데요. 아랫부분에 5단계는요 6월 3일 개강이고요. 미적분이 아마 좀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12월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1월달 특강 형태인 거고 미적분이 아마 나머지들은 3개월씩인데 미적분이 아마 좀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수학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될 듯 하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집요하게 악착같이 그 왜 저희 미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그렇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대전 영재고 수학 선생님이 뭐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저기를 영재고 합격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쭉 흘러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과제 집착력. 과제를 주게 되면 그거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능력. 끝까지 다 해내는 수행 완성이 아니고 안 되더라도 끝까지 그걸 하려고 하는 능력들. 그 과제 집착력이 높았던 학생들이 그 합격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행을 진행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언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선행 많이 하면 학교 가서 논다고. 공부 안 하고 안 듣고. 근데 선행을 많이 한 학생 중에 과제 집착력이 좋은 친구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근데 거기서 그냥 이 정도면 나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에 맞게 요거면 끝. 이런 식 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단계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제가 요번에 들은 좋은 말로 과지 집착력.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불독근성. 물면 놓지 않아야 그래야 모든 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저희 영재고입시나 과고입시나 자사고입시나 결국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집착력, 끈기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도 요구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